자, 오늘은 그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할 텐데, 요 축전기 중에서 그냥 가장 간단한 형태의 축전기예요. 두 개의 금속판을 서로 마주보게 하는 형태의 축전기인데, 요 학습 목표는 평행판 축전기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원리를 전이차와 전하량으로 설명하고 그 사용례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축전기는 일단 뭐냐 하면 펜을 내가 꺼내놓고 하고 있었네.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충전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충전지는 그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좀 많이 저장해 놓는 거고요. 축전기는 그 약간의 전하를 좀 쌓아놨다가 그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좀 방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내용하기 전에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요. 축전기 충전과 관전 과정을 잠깐 멈추고, 그 방금 한 거를 제가 오늘 찍었어요. 오늘 찍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이게 오늘 찍은 거라 가지고 따끈따끈하거든요. 어디 갔노? 근데 여기 있네. 소미가 먹었어. 자, 여기 보면 이제 방금 과학실에서 찍은 거예요. 보면 제 손이 등장해. 제 엄지가 크거든요. 맞아요. 제 엄지 커요. 이게 1000 마이크로페럿이고 이건 100하고 16, 47 마이크로페럿인데, 이제 요거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여기 그 라이프 손가락 컴이 컴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요 16 마이크로페럿 축전기에 이제 플러스를 연결해서 충전한 겁니다. 방금 충전한 다음에 엄지가 귀엽죠. 손밖에 안 보이겠어. 손밖에 안 보여. 이게 여러분도 좀 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진화를 거치면 여러분 그 밑에 세대들은 이런 손가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얘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준 거는 그 1000 마이크로페럿짜리고 이게 16 마이크로페럿짜리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빨리 꺼져요. 이제 거의 잔불도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점점 큰 걸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100 마이크로페럿 충전을 해볼 거거든요. 여기가 100이죠. 100에다가 아까 제가 직접 보여준 건 1000 마이크로페럿짜리였어요. CDM 뭐야? COM은 그냥 이게 마이너스 접지극, 마이너스극. 방금 충전한 거고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이제 오래 갈 거예요. 전기 용량이 크면 전하가 더 많이 저장되거든요. 처음에 더 밝아요? 처음에도 더 밝을 거예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가만히 놔두면 방전이 거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그 축전기 구조를 보면 알 텐데 오랫동안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밝죠.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갑니다. 쌤 지루하셨겠네요. 이게 손이 막 떨리더라고.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지나면 꺼지는데 1000 마이크로페럿은 결국에는 못 참고 그 꺼질 때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못 기다리고 그냥 나왔어요. 요거는 그래도 좀 기다리니까 꺼지는데 이게 100 마이크로페럿짜리인데 1000 마이크로페럿짜리로 하니까 진짜 오래 안 꺼지더라고. 결국에는 꺼지는 거 못 보고 그냥 왔어요. 시험 문제 내야 돼가지고 시험 문제 내다가 이게 시험 문제 내기 싫어가지고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있었거든. 누구도 막 공부하다 딴짓하잖아. 점점 이제 사그라들었지. 쌤이 빼버렸네요. 뺐다가 다시 꼽으면 다시 터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름 다 이유가 있는 행동들이에요. 나름 시나리오를 짜서 이렇게 한 거거든. 이제 카메라는 그 스탠드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000짜리. 엄지가 진짜 두드러지네. 귀엽게 생겼어. 맞아요. 여기 이제 충전하고요. 원래 사실 저항도 좀 연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저는 이게 섬사니까 절대 감전이 안 될 거거든요. 이렇게. 자, 원래라면 안전하게 하려면 이제 저항도 좀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진짜 크네. 진짜 엄니밖에 안 보인다. 저기가 손가락 하면 딱 좋네요. 한번 해볼까?
네 손으로. 제가 싫어요. 진짜 이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보다는 진짜 훨씬 밝죠. 네. 하고 제가 또 제법 밝은 상태도 꽤 오래 유지되죠. 네. 여기 전기 용량이 커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한번 진짜 끝까지 가볼라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요게 지금 3분 50초인데 한 2분, 3분 정도는 기다려봤어. 이게 점점 어두워지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방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안 꺼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요 두 개를 접촉시키면 이제 한쪽에 쌓여 있는 전하가 반대쪽으로 다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방전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다시 꼽았을 때 이게 전류가 안 흐릅니다. 이게 방전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더 이상 불이 안 들어오죠. 오늘은 이제 요 축전기에 대해서 이제 자면 되겠지. 네, 나봤으니까 볼 거. 요 평행판 축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축전기의 형태는 두 개의 금속판을 이렇게 서로 맞닿은 형태고요. 아까 우리가 본 축전기는 그 모양이 이렇게 원통형이었잖아. 네. 이건 뭐냐면 이게 요 평행판 축전기를 똘똘 말아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충전하는 과정은 그냥 아까 전지 연결했잖아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요 플러스 전극에 의해서 잡아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쪽에 쌓입니다. 그럼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지고 전자가 여기는 쌓이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이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여기에 전자가 쌓여 있어서 얘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쌓이지 않는데 이때 플러스 전극 쪽에서 플러스 Q만큼의 전하가 쌓이면은 여기는 똑같은 전하량만큼 마이너스 Q가 쌓이게 됩니다. 이때 요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Q라고 하는 거예요. 2Q가 아닙니다. 플러스 극이 Q, 마이너스 극이 마이너스 Q가 쌓여 있을 때 2Q가 아니고 Q만큼 저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녀석은요, 그 전원 장치의 전압에 비례해서 왜냐면 얘가 얼마나 세게 당기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쌓여 있는 전하를 이겨내고 더 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9V를 연결한 게 1.5V보다는 이게 더 전하를 더 많이 쌓을 수 있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원 장치에. 우리 아까 같은 경우는 그 9V짜리 연결했으니까 그 1.5V 했을 때보다 더 전하가 많이 쌓였겠지. 비례 상수가 전기 용량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16 마이크로페럿, 100 마이크로페럿, 1000 마이크로페럿 했던 거 그게 요 전기 용량입니다. 요게 이름이 전기 용량이 되겠습니다. 요건 축전기의 형태하고 축전기 내부에 어떤 물질이 이제 들어있느냐 요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형태로만 얘기했는데요. 어떤 거겠습니다. 요 전기 용량은 단위가 페럿이에요. 페럿. 저도 이거 몰랐는데 왜 페럿인지 몰랐다 맨날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 지문 노트에 적어왔더라고요. 페러데이의 앞자를 딴 거라더라고요. 페럿이. 의외였습니다. 저는 페러데이 하면은 전기보다는 자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뭐 기여한 바가 있나 봐요. 페러데이, 페럿. 요 평행판 축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전기 용량이요. 이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판때기가 넓으면요 전하가 더 많이 저장될 수 있겠지. 크니까. 그래서 축전기도 전기 용량이 클수록 보면 크기도 커요. 보면. 그래서 얘는 그 단면적 S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급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얘가 이제 그 쌓여 있는 전하가 서로 이렇게 잘 붙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잘 저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반비례합니다. 또 비례 상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입실론으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입실론. 손 뒤집어. 예. 요 입실론이라고 읽어요. 이 기호 자체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름이 뭐냐면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율.
뭐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요. 요거는 이제 얘가 클수록 유전율이 큰 물질일수록 그 저번에 정전기 유도할 때 그 유전분극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 유전분극이 잘 될수록 요 유전율이 큰 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진공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율이 보통 작아요. 이 유전율이. 근데 진공에서의 유전율보다 뭐 일반적으로 일단 어떤 물질의 유전율은 더 큰데요. 이 진공에서의 유전율을 보통 E0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거에 이제 요거는 카파예요. 카파. K하고 좀 다른 건데 약간 그릴 때 카파는 약간 요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는데 이건 유전상수 혹은 비유전율이라는데 이건 결국 진공에서의 유전율의 몇 배이냐에 해당하는 숫자로 그런 숫자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얘가 클수록 전기 용량이 크다.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을수록 전기 용량이 크다. 유전율이 큰 물질일수록 똑같은 전기장에 놓였을 때 그 유전 분극이 더 잘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판 초전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전기 용량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방전 과정을 제가 설명 안 했네요. 방전 과정은 아까 제가 그 건전지를 떼고 그 LED에다 연결했었잖아요. 그 LED가 여기서는 저항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쌓여 있던 전자가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서 그 LED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서 불이 들어오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방전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게 이제 전하가 많이 저장될수록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제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접지하는 과정은 이거 다이렉트로 이거 없이 바로 연결해 버리면 이게 그냥 쉽게 다 가버리죠. 완전히 그냥 방전이 돼버립니다. 아까 이렇게 두 개 접촉시키는 경우 있었잖아. 그거는 이제 그냥 길을 바로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방전이 다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요 고비들만 넘기면 뒤 페이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평형편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 요거는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 얘가 전하가 점점점 쌓이잖아요. 처음에 그 여기에 있던 전하를 이쪽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아무런 방해 없잖아요. 아무런 방해 없이 전하를 그냥 옮길 수 있습니다. 양전하로 볼까요? 그럼 양전하가 이쪽이 점점 쌓이니까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양전하를. 처음에 양전하를 옮길 때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좀 쌓이고 나면요 양전하를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존재하죠. 쌓여있는 전하 때문에. 그럼 조금 더 힘든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갈수록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계산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주 조그만 전하를 이제 그 순간에 그 전압을 이겨내고 옮겨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거를 더한 게 총 일이에요. 그러면 요 DW는 뭐가 되냐면 아주 조그만 전하를 그 순간의 전압 V 상태에서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QV가 그 전기적 일이었으니까요. DQ 곱하기 V라고 할 수 있고 이때 V는 그 아까 Q = CV라는 식을 우리가 배웠죠. 이때 V는 C분의 Q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이제 전개를 하면 V 대신에 이제 C분의 Q가 되고요. C는 상수가 되겠고요. 그 축전기 형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처음에는 전하가 없었죠. 근데 Q만큼 이제 쌓을 때까지 한 일을 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C는 C분의 1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요. 요 Q는 2분의 1 Q 제곱이 되겠죠. 적분하면은 Q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그래서 그걸 0에서 Q까지 적분한 거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2분의 1 C분의 Q 제곱 이렇게 됩니다. 머리가 어렵게 적어놨어. 20분의 Q 제곱입니다. 이거 지우고 이렇게 쓰자. 나는 지울 수 있다. 깨끗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Q = CV니까 Q 대신에 CV를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 CV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C를 없앨 수도 있죠. C는 Q = CV니까
C는 V분의 Q죠. 그럼 이거는 2분의 1 QV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Q하고 C하고 V 중에서 이제 두 개를 선택해 가지고 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위가 줄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걸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클수록 쌓여 있는 전하가 많을수록 점점 두 극판 사이 전위가 높아지죠. 그럼 요 면적이 Q하고 V의 곱이니까 결국에 에너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요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하는 동안에 평균 전위 차이가 2분의 1V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교과서에서 소개된 방법입니다. Q 곱하기 V 평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V의 평균이 2분의 1V니까 얘가 2분의 1 QV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Q 대신에 CV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CV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V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넣으면은 이 C분의 이 C분의 Q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느낌이 오는 식은 이 식이 제일 느낌이 오죠.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기 용량이 클수록 그 축전기에 연결된 건전지의 전압이 클수록 거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5V 건전지보다는 그 9V 전지를 연결하면은 전압이 4배잖아. 그러니까 16배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제가 1.5V짜리 쓰지 않고 9V짜리 전지를 연결해서 보여준 겁니다. 요거는 그 식을 그냥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축전기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제 거의 끝나게 되겠습니다. 직렬 연결했을 때의 합성 전기 용량하고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전기 용량을 알려줄 텐데요.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수학적인 수식으로만 놓고 보면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과 반대가 됩니다. 그렇게 또 기억을 해도 좀 좋습니다. 그럼 직렬 연결부터 볼게요. 자, 직렬 연결에서 제가 색깔을 먼저 칠해 볼게요. 같은 전위는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죠. 요 빨간색 전위가 V, 그리고 요 초록색 전위가 0이라고 두면 요 사이의 전위 차이가 요 V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 사이의 색깔은 그냥 내키는 대로 칠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칠할게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에 원래 처음에 전원 장치가 연결되지 않았다면은 전하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얘가 이제 만약에 전자 5개를 여기서 끌어와요. 여기다 보내버리면 자 보세요. 그럼 여기는 전자 5개 부족하죠. 여기는 전자 5개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 5개가 부족하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예요. 플러스 5죠. 그럼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전자를 여기 끌어올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전자 5개를 끌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는 전자 5개 부족하죠. 그럼 여기는 또 전자 5개를 끌어와서 여기는 전자 5개 쌓이고 여기는 또 전자 5개 부족하고 여기는 전자 5개 많고, 이러니까 다 5개씩 부족하거나 많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쌓이는 전하나 여기에 쌓이는 전하나 여기에 쌓이는 전하 전부 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특징적인 점이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로 도달해야 되니까 여기서보다 한 줄, 2줄 위에 씁니다. 그래서 Q하고 Q1하고 Q2하고 Q3가 같습니다. Q는 이제 요 축전기를 하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예요. 그 반면에 V는 색깔이 다 다르죠. 그 축전기 양단의 색깔이 다 다르죠. 따라서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이렇게 됩니다. 색깔로 치면 그 빨간색 빼기 초록색은 빨간색 빼기 파란색 V1 더하기 파란색 빼기 노란색 V2 더하기 노란색 빼기 초록색 V3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 됩니다. 그럼 Q 이퀄 CV라는 식을 이용해서 V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넣으면 C분의 Q는 C1분의 Q 더하기 C2분의 Q 더하기 C3분의 Q 이렇게 되니까 Q 다 날리면 저항의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 구하는 거하고 유사하죠. 식이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기 용량이 커진 거야, 작아진 거예요? 전기 용량이 하나 있을 때보다 3개가 있으면 전기 용량이 작아진 거죠. 왜 작아진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요렇게 연결돼 있는 거는요. 결국에 이거 다 붙이면요. 요렇게 돼 가지고 간격이 D에서 3D로 바뀐 거예요. 요 사이 간격이 D에서 3D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행방 측정기의 전기 용량은 요 간격에 반비례하잖아. 간격이 이제 3배가 되면 전기 용량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C1하고 C2하고 C3가 같다라고 치면 C분의 1은 C1분의 3이 되잖아. 그래서 C는 3분의 1 C1. 처음 전기 하나만 있을 때에 비해서 전기 용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반면에 얘는 그럼 예상이 되어지죠. 얘는 요렇게 붙이면은 이렇게 되니까 면적이 처음에 S였다면 얘는 3S가 되죠. 그래서 얘는 전기 용량이 커집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역시 요 빨간색 부분을 이제 전위 V라고 두고요. 색깔이 다 똑같죠, 여기까지. 초록색 부분을 전위 0으로 잡으면 V 빼기 0에서 요 전위 차이가 V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전압이 걸리죠. 세 측정기 모두. 얘는 보면요, 얘는 얘대로 따로 전하를 쌓아둔 거예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서 전자를 5개 가져와가지고 여기로 보내고요. 여기서 또 전자를 5개 받아가지고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 또 전자 5개 받아가지고 그거는 여기로 보냅니다. 얘는 5개 이렇게 쌓이는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얘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 더해야지 총 전하량이 됩니다. 대신에 전압이 같죠. 전압이. 그래서 얘는 조건이 같은 거부터 먼저 쓸게요. V는 V1, V2, V3하고 같고요. 빨간색 빼기 초록색이고요. 이번에 Q가 다 더해야 됩니다. Q 대신에 CV를 집어넣으면 이때 C는 이제 요 세 개의 축전기를 하나로 봤을 때의 전기 용량, 합성 전기 용량이고 요 V는 전체 전압, 축전기를 하나로 봤을 때 그 하나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전압이죠. 요거는 C1V 더하기 C2V 더하기 C3V니까 합성 전기 용량은 그냥 더한 게 됩니다. 예. 요거는 지금 물리학 투 교과서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거든요. 설명이 있는데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뭐 저항 직렬 병렬이랑 어차피 수식 다루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병렬일 때 면적이 넓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C는 면적에 비례하니까 또 다 더한 거하고 같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축전기가 어디에 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러고 문제 풀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충격기. 그 교과서에는 AED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동 제세동기 이런 게 있는데 요새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고 이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심장 충격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심장이 전기 신호로 작동을 하는데요. 얘가 막 팔딱팔딱거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막 이상하게 규칙적으로 안 움직이고 이때 전기를 순간적으로 흘려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 뺨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거 쳐주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이오드가 있잖아요. 여기 220V 연결하면 얘가 교류입니다. 교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계속 바뀌죠. 근데 얘 때문에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요. 전지가 이렇게 있는 거 같은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전하가 쌓이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는 거죠. 이게 되면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촉시키는 게 충전하는 과정입니다.
스위치를 떼고 그 다음 얘를 이제 붙여요. 그 전에 사실 붙여 놓습니다. 한쪽은 뭐 이렇게 왼쪽 가슴 위하고 이렇게 옆구리하고 이렇게 보통 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S2를 누르면 여기 한그 쌓여 있던 전화가 순간적으로 아까 불도 순간적으로 탁 켜졌다가 거의 사그라들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갑자기 확 흘러가지고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그 용량이 큰 축전기가 들어가 있겠죠. 이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같은 경우도 여기 평행판 축전기가 있어서 얘를 누르면 요 사이 간격이 막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달라지니까 전기 신호를 그걸로 이제 판별하게 됩니다. 근데 콘덴서 마이크 중에서 그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마이크를 다이나믹 마이크라고 그러고요. 콘덴서를 이용한 마이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비싼 것 같더라고요. 대체로 보니까. 이게 보면 이게 요 진동판이 있는데 요 진동판이 하나의 금속판이고요. 또 반대편에 하나의 금속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평행판 축전기 형태죠. 이게 여기가 소리의 진동에 따라서 간격이 막 바뀌니까 전기 용량이 계속 바뀝니다. 그걸 이제 감지해가지고 이제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그다음에 그 라디오 보면은 그 주파수를 이렇게 돌려서 바꾸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이제 이게 그 돌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요 맞닿아 있는 면적이 요만큼이죠.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맞닿아 있는 면적이 줄어들죠. 요 방향을 돌리면 맞닿는 면적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전기 용량이 커지고 이렇게 돌리면 전기 용량이 작아지죠. 근데 그 라디오의 그 주파수는 그 전기 용량하고 자체 유도 계수라고 불리는 두 값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변화시키면 그 회로가 잘 진동하는 그 공면 진동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라디오의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데 축전기를 이용하고요. 네, 카메라 플래시 이건 아까 제가 실험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충전했다가 막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게 바로바로 계속 켜지진 않죠. 이렇게 플래시를 보면 조금은 딜레이가 있습니다. 탁 찍고 잉 하는 소리 이렇게 들리죠. 그게 충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결하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충전이 되고 이거 떼고 이제 셔터를 누르면 여기 쌓여있던 전자가 한꺼번에 흘러가지고 불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켜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축전기를 이용한 예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5번 문제입니다. 이제 일어나라. 곧 시험 친다라. 따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풀 때 풀어. 이게 신기한 게 항상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자는 사람을 깨워야 되는데 깬 사람을 더 깨우는. 얘는 강력하구만. 자, 봅시다.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1페럿이고 사실 1페럿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 아까 쓴 게 제일 큰 게 1000마이크로페럿이거든요.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1000마이크로페럿이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페럿이에요. 그래도 전기 용량이 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페럿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1페럿이고 근데 뭐 이렇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두 극판 사이 간격이 1mm일 때 두 극판 사이의 면적은 몇 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물어 있네요. 유전율 나와 있고요. 요거는 C는 이 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실론 D분의 S인 거죠. S를 물어봤으니까 S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거 CD 나누기 입실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C는 1마이크로페럿이고요. 그다음 D는 1mm인데 1mm는 미터로 바꿔줘야 되죠. M이 이상하네 모양이. 1mm는 일단 적어놓고 봅시다. 1mm 나누기 입실론은 다 기본 단위를 써놨죠. 이거 단위를 굳이 안 적을게요. 얘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요. 숫자가 단위가. 미터를 뭐로 바꿔줘야 되냐면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하면 밀리미터가 밑에 들어가고 미터가 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1미터가 몇 밀리냐면은 1000입니다. 1000. 서양은 전부 다 1000 단위로 바뀝니다. 밀리가 1000이야. 1000. 1미터가 10의 3승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인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 나누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12 이렇게 돼요. 10의 9승인데 요거 실제 계산할 때는 10 나누기 8.85 하고 그러면 이게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고 10의 마이너스가 아니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었는데 10을 곱했으니까 10의 9승이었는데 10을 곱했으니까 하나가 떨어져 나갔죠. 예, 10의 8승 0 나오네. 10의 8승. 자, 요거 대충 계산하면은 얘가 1.18 계속 18이 나오네. 곱하기 10의 8승 미터 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 기본 단위로 바꾸면은 결국 기본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예. 뭐 이런 식입니다. 됐나요? 이런 문제 안 낼 거죠? 이거 아직 문제를 안 내가지고 문제 내다가 저 아까 축전기 그 갑자기 가고 싶어가지고 이런 문제 되면 어. 정답률이 매우 낮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그 안 돼요. 교사의 압박을 가하는 이 교권 침해에 해당이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교권 침해 교육 못 받았어?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는데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볼까? 아니죠. 이게 정식 절차를 거치면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학사 교과서 대단원 평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축전기를 나타낸 것인데 이와 관련된 설명을 읽고 OX 구분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균일합니다. 요거는 그 예전에 전기장 할 때 예시로 그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이 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또 약간 그림에 힌트가 있죠. 보면 전기력선이 그 간격이 일정하죠. 예, 방향도 일정하고요. 그래서 축전기 내부의 전기장은 일단 이상적인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 전기장이 균일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간격 D가 클수록 전기 용량은 커진다 했는데 요 C에 대한 식을 여러분 외우도록 하세요. C는 입실론 D분의 S죠. S는 면적이고요. D는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 D가 클수록 작아진다. 전기 용량은 작아지죠. 틀렸네요. X. 그다음 두 도체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할 때 도체판의 넓이와 두 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비례한다. 이렇게 했는데 좀 한번 꼬아놓은 겁니다. 이게 보면 일단 그 이제 여러분이 지금쯤이면 또 그 기억을 잃어버렸을 텐데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해요.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 V하고 E 사이의 관계거든요. 관계인데 그 에너지 관계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을 안 외우고요. 어떻게 하면 Q하고 V 곱한 게 에너지잖아요. Q하고 V 곱한 게 이게 단위 전하당 전기 포텐셜 에너지 차이예요. 거기다 전하를 곱하면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되는 거죠. 되고 그다음에 전기력 곱하기 거리가 또 1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죠. 그럼 전기력이 Q이잖아요. 요만큼이 F입니다. Q이고 거기다가 D를 곱해주면 F 곱하기 X 1이 되죠. 그러니까 요 두 식의 관계를 보면 Q가 날라오고 V는 ED라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3번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였는데요. 자 보면 결국에 전기장의 세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D분의 V거든요. D분의 V. 근데 또 우리 오늘 배운 식이 있죠. Q 이퀄 CV죠. 이퀄 CV. CV니까 V 대신에 D분의 1 남고 V 대신에 C분의 Q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요
거리는 일정해요. 두 도체판 사이의 거리는 일정할 때 그 도체판의 넓이와 그 넓이는 지금 또 이 식이 또 하나 더 필요하네. C는 입실론 D분의 S죠. 그러면 요 두 도체판의 넓이가 커질수록 요 전기 용량이 커지죠. 지금 요 간격은 일정하고요. 얘는 변함이 없을 거고 어차피. 그러면 이제 S가 커지면 C가 커져요. C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넓이만 달리하는 경우니까 Q도 뭐 변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 전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되면 작아지죠. 작아져서 되게 어렵게 났네. 틀렸습니다. 식을 몇 개 써야 될 거야. V 이꼴 ED라는 식 쓰고 Q 이꼴 CV 써야 되고 또 C는 입실론 D분의 S 써야 되고 이걸 다 종합해서 생각해야지 이게 판단이 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넓이하고 두 판 사이의 전기장의 세기는 이제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가 되겠네. 그래서 OX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엔 교과서 중단후 마무리 문제. 그림가는 축전기 AB가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된 모습이고요. 그림란은 가의 상태에서 A의 유전체를 집어넣은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가나에서 다음의 물리량을 등호나 부등호를 통해서 비교해봐라고 했는데, 자, 이거 분석을 해볼게요. 지금 전원장치는요, 그 전원장치에 무엇이 연결되든지 간에 이 전원장치의 전압이 9V라고 하면 항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사이의 전위 차이를 9V로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전원장치는 항상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뭐 유전체를 집어넣거나 뭐 더 연결하거나 뭐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전원장치는 그냥 오롯이 자신의 전압을 그대로 그 회로에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이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요게 V라고 하면 이제 얘를 0으로 하면 되죠. 그럼 이 전원장치의 전압이 V면은 요 V 빼기 0 해서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A에 걸리는 전압과 B에 걸리는 전압은 전부 같고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충전된 전하량을 일단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A에 충전된 전하량요. 그 A에 충전된 전하량을 가의 경우를 QA라고 할까요? QA. 나의 경우를 QA 프라임이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CV잖아요. CV인데 C가 달라지죠. 지금 안에 유전율이 다른 물질을 집어넣었잖아. C는 입실론 D분의 S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S하고 D는 그대로인데 요게 달라져요. 요게 E가 입실론이 물질을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C가 다릅니다. 근데 전압은 같죠. 전압은 V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CAV, CA 프라임 V 이렇게 두면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 CA하고 CA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그 진공에서의 유전율보다 무조건 유전체 유전율이 더 큽니다. 진공에서 유전율이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집어넣었다면 무조건 그 유전율이 더 큰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유전율의 전기 용량은 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고, 따라서 QA하고 QA 프라임을 비교해 봐도 그 유전체를 집어넣은 쪽이 똑같은 전압이 걸렸을 때 전하가 더 많이 저장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요,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전체가 없을 때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유전체가 들어가면요, 유전체가 지금 보면 이 녀석이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면 얘네들이 유전 분극이 일어납니다. 유전 분극이 일어나서 전자가 전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오류가 났네.
그러면 봐봐 요 부분은 상쇄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되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인력만 있었는데 얘하고 여기 플러스가 있었겠죠. 얘하고 얘 사이에 인력과 그리고 얘하고 얘 사이 인력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좀 더 그 꽉 붙잡고 있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더 많은 전하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많은 전하가. 그래서 이제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런 유전 분극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전하가 똑같은 전압이 걸렸을 때 전하가 더 많이 쌓이는. 그래서 그 우리가 아까 본 측정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요 안에다가 유전율이 큰 물질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똘똘 마른 겁니다. 이렇게 똘똘 말면 그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면적은 큰 상태가 유지되면서. 그래서 이제 전기 용량이 큰 축전기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이 클수록 덩치가 큰 게 면적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덩치가 커지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빨리 해야 돼. 시간. 이렇게 나 이렇게 큰일 났다.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양다리 걸린 전화 갔죠? 예, 넘어갔습니다. 그 진료 전략전근대 평일반 축전기 급방상의 관계를 2배를 했습니다. 축전기의 저장도 몇 배가 되는데 C가 1실론 D분의 S잖아요. Q는 CV고. 근데 여기서 축전기 급한 간격을 2배로 하면 얘가 2배가 되죠. 그럼 얘는 몇 배가 되노? 2분의 1. 예, 2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분의 1배가 되고 V는 그대로니까 Q는 2분의 1Q가 되니까 2분의 1배다. 예, 모르겠으면 그 유튜브에 옥승환이라는 사람 검색해 보면 예, 방금 했던 그래서 이 영상 못 쓰겠네요. 아니야. 뭐 또 나중에 5반 그 녹화했는데 만약에 저장이 안 되면 이거 써야지.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걸 하도록 합시다.